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보 전문가 송영선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연휴 중인데 여기 앉아가 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휴 중인데 이 고생을 우리나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연휴가 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연휴가 연휴 같지도 않은데요. 그 지금 미국이 예.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끌고 가는 부분에요. 예. 매티스 장관이 약간 시니컬하게 네. 그냥 뭐 외교관들이 한다니까 잘 해봐라. 예, 예. 그래서 외교관이라 그러면 그 저기 폼페이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지금 군부하고 예. 그러니까 국방부 예. 그리고 이제 군 장성들 예. 또 켈리도 군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비서실장도요. 예. 근데 딱 보면 맥마스터를 이제 빼고 예. 이거 맥마스터가 이제 켈리나 이 매티스하고 연결되는 라인에서 또 계급적으로 또 부활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김정은과 전개시켜 가는 내용을 예. 맥마스터가 앉아 있으면 예. 곧바로 이제 매티스나 켈리가 파악을 해서 예. 이제 대응을 하는 부분인데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이 군부가 거의 지금 북한하고의 이 되어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네. 뒤로 완전히 빠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빠진 듯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황 소장님 지금 얘기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은 게 매티스 장관 얘기에서 외교관들이 저다 이제 뭐 하는 주한미군 문제 결정하는 거 외교관이 한다는 얘기는 꼭 폼페이오를 빈정거리는 것보다 나는 이 뜻으로 들었어요. 외교관들의 주무기가 뭡니까? 혓바닥 아닙니까? 네. 그 말장난하면서 한번 떠들어 봐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시니컬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빈정거리는 거죠. 빈정거리는데 누구에 대해서 한가 막 아니 도대체가 대통령이 이게 주한미군 네. 철수라는 카드를 가지고 미국 국익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네. 뭐 까뜩하면은 주한미군 철수 네. 철수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옆에서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불을 질러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이게 무슨 말로서 해결되는 건 줄 아는 모양인데 네. 한번 해봐라 이 얘기인데 시니컬하기도 하지 뭐 시니컬하다는 얘기는 저도 지난주에 했는데 시니컬보다는 약간은 손을 떠났다라는 느낌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다라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자포자기 분위기가 아닌가 그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티스 장관이 뭐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매티스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용어를 썼다는 자체가 이미 워싱턴에서 이것은 하나의 카드로서 하나의 옵션으로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시간 내에는 몰라도 하여튼 야, 안 되면 그 카드라도 써봐야 되지 않겠나 얘기를 지금 줄곧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지금 린지 그레이엄 예, 강경파 의원으로 나오고 트럼프하고 친하다잖아요. 예. 이 사람은 의원. 상원 의원은 예. 북한이 장난을 치려서 해서는 안 된다. 예. 과거처럼 그렇게 트럼프한테 장난을 치려 하다가는 예. 정권 종말이 올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맥솜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예. 이 폭스뉴스에 나와가지고 예. 북한이 이번에 이 회담에서 예. 이 미국하고 한국을 이용해가지고 예. 빠져나가려고 한다면서 예.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 예. 그는 북한이 자발적이고 항구적이며 검증 가능할 수 있게 CVID 핵 예. 포기를 할 가능성이 있냐는 예. 질문에 예. 회의적으로 본다면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과 관련해서 완전한 이행이 비핵화가 이행이 된다면 예. 병력 감축을 논의할 수 있다. 예. 지금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트럼프가 북한을 유인하려고 당근 전략을 예. 쓰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네. 예. 당근 전략이죠. 당근인 동시에 압력 전략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북폭과 주한미군을 동시에 카드를 가지고 남북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한미군 철수 감축을 너희들이 CBD 하면은 주한미군 감축도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던지는 게 안 하면은 어쩌겠다는 거야. 안 하면 때리겠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결국 북한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한국도 이거 협조 안 하면은
북쪽을 때리든지 주한미군을 빼든지 내가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을 보겠다라는 그 압력을 주는 건데 보세요. 정 실장이 워싱턴에 가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이 문제를 뭐 결정을 하자 아니라도 미국은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평화협정 체결이다. 그럼 평화협정 체결을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던져주는데 한국이 거기까지 양보하겠나 했을 때에 정 실장이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얘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5월 4일 날 김정은이가 방방 뜨지 않습니까? 3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대놓고 우리 민족끼리나 이런 글을 통해서 다시 말해 우리로 치면은 뭐 관용지죠. 네. 통해 가지고 아니 경제 제재도 완화 안 하고 우리하고 약속한 거 달리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계속 더 갖다 놓는 미국을 보면은 F-22 우리도 또 미국에 대해서 똑같은 위협을 할 것이다라고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미국을 자극하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앞장서고 국내에서 여론에서 떠드는 만큼 실제로 워싱턴에 가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그거는 마지막 보루니까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방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주한미군 아까 얘기로 되돌아가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것은 북한에게 대해서는 당근이고 우리에게는 채찍이에요. 근데 이걸 북한에 대해서는 당근을 쓰고 우리에 대해서는 채찍으로 쓰는데 결국 이것이 이 채찍이 제대로 역할을 하거나 당근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궁극적으로 끌고 가는 결과는 뭐냐면 CVD에 이르는 건데 사실 뭐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CVID하고 이번에 PVID하고를 이야기했는데, 네. PVID에서 P는, 이제 C는 앞에 complete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C는 이 permanent, 그러니까 항구적인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PVID니 CVID니가 어떻게 보면 말 장난 아니냐. 네. 그러면 PVID가 되려고 하면, 영구적으로 북한이 두 번 다시 못 만들게 하려면 다시 핵에 대해서는 석기 시대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번에 핵을 만드는데 참여한 300명의 핵심 과학자와 15,000명의 인력을 그야말로 미국으로 데려가든지 진시황처럼 땅을 파서 묻든지 이렇게 해야 이 PVID가 될 건데 네. 근데 의원님은 실제로 PVID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CVID도 어렵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CVID는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포함한 핵탄두,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을 만들 수 있는 핵탄두를 말 수 있는 물질까지를 없애면 컴플리트예요. 근데 퍼머넌트는 뭐 이미 다 아시고겠지만 영원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거 만들 가능성조차 없다는 거는 두뇌 이 전문가, 기술 노하우까지 다 없앤다는 거거든. 무기 없애고 물질 없애고 시설 없애는 거는 인프라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를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하드웨어만 없애는데 소프트웨어까지 다 없앤다는 건데 그 이건 놔두고라도 CVD라도 됐으면 되는데 CVID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 리비아나 우크라이나 예를 다 들지만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경우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그들이 개발하는데 협조를 해줬지만 사실은 소련 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신이 소련 핵을 잠시 갖고 있으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기술도 더 보태고 사실은 소련의 핵 전문가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 있으냐면 우크라이나의 키엘 공대 출신이에요. 키엘 공대 저 실제로 학교도 가봤습니다. 예. 유명한 데죠. 예. 그러니까 이 야들은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대국이 되거나 핵 보유국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가 나서가지고 미국이 결국 돈을 댔지만 핵 너들 나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옮겨라 할 때에 없애라 할 때에
아니 뭐 체제 보장해주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같이 수교해주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나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우리를 때리거나 압박하는 일 혹은 우리가 핵으로 얻어맞을 때 핵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만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요즘 좀 억울하겠어요. 러시아가 요즘 좀이 아니죠. 크림을 예. 갖다가 거의 반도를 먹어버리고 예. 그리고 또 저기 우크라이나 동쪽은 러시아 지지를 받는 민병대가 거의 장악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이 우크라이나 이 약한 이야기가 옆으로 예. 나가는데 역사상 이 냉전 이후에 역사상 터키가 러시아 쪽으로 돌아선 건 지금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시리아 폭격 때도 사실은 터키가 미국이 그 소위 말하는 반군을 도우는 데 대해서 러시아는 시리아에 아난죠. 그 사람과 힘을 합쳐서 아사드에 힘을 실어주면서 러시아와 하나가 돼가지고 터키가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터키, 이란이 하나예요.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 반군이 쿠르드 반군인데 미국이 쿠르드 반군을 갖다 이 터키 국경에 지원한다는 이유로 터키가 지금 러시아하고 저러는데 네. 무기도 그어서 러시아는 또 이때가 웬 때냐 싶어가 야 우리 무기 가져가라 미국한테 살 필요 없다 해가 또 터키는 신이 났어요. 이런데 우크라이나의 이 소위 말하는 공격을 러시아가 계속 지금은 크림밖에 안 먹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체를 사실은 러시아에 다시 냉전시대 때처럼 예속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사이드 푸시를 해주게 있는 게 터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나고 중동에서 전쟁이 날 때는 러시아, 이란, 터키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사우디, 이스라엘 이런 쪽이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지금 그 오늘 아침에 신문에 조금 더 새는 건데 예. 사우디에서 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임박했다 하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2달 전부터 계속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떠드는 데다가 최근에 정말 아픈 데를 이스라엘이 찍었잖아요. 이란의 핵개발 관련. 야, 너들이 2015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하고 독일하고 안 차놔놓고 너들은 이걸 퍼머넌트, 그게 바로 퍼머넌트 핵 폐기하겠다고 15년을 돌락하더니 야, 연마들 봐라. 뒤로는 말이야 북한하고 딜해가지고 말이야 자료도 가져오고 물질도 가오고 뭐 거래도 하고 뭐 팔아먹기도 하고 뭐 돈도 주고 이걸 지금 탁 터뜨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란으로 보면은 아니 미국에게 대속하는 얘기가 우리는 정말 충실하게 당신들하고 약속한 걸 이때까지 지켜왔다 한데 트럼프 네가 이스라엘 팬들어서 그걸 이란 미 핵 합의를 폐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작년 4월 1일 소위 말하는 러시아와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하는 제재, 유엔 제재를 동시에 패키지로 했을 때 러시아가 우리는 왜 끼어넣느냐, 이란은 우리도 왜 끼어넣냐, 우리는 정말 너희들하고 약속한 핵 폐기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나서서 거기에 편을 들어준 게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들이 야 이란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꼭 이럴 때 이란까지 끼어여야 되느냐 하고 도리어 트럼프에게 못마땅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딱 여는 보따리를 여는 거 보니까 트럼프 말이 맞았거든. 그 이스라엘 모사드가 오랫동안 몇 년간 잠입을 해서 테헤란 근교에 있는 그 핵, 이 관련 자료 보관소를 통틀어 가지고 다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북한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완전히 비핵화를 했더만은 되돌릴 수 없게 CVID를 한 거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라 꼴이 러시아 앞에 지금 바람에 등불이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한다고 해놓고는 저렇게 뒤집어 버리는 부분을 물밑에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지금 CVID 비핵화나 사찰 검증이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합의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외교적인 용어로 북한이 원하는 수준, 또 그 북한이 원하는 수준을 또 미국이 원하는 수준 이걸 서로 맞추어서 적당히 비핵화를 대외적으로 이제 미국 국민들 앞에 세계의 유엔의 한국 국민들 앞에 발표하는 것이 비핵화지 CVID니 PVID니 이름은 아무리 갖다 붙이더라도 근본적인 형태의 북한의 핵을 없애는 일은 불가능할 거다. 이 말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갈루치가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갈루치는 뭐 자기 사실은 지금 보세요. 갈루치라든가 페리라든가
전형적인 대화파들이 요새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 제발 속지 마라 얘기하거든. 예, 민주당 민주당 힐러리가 되면 한 자리씩 하거나 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또 문정권하고도 가까워서 그것뿐만 아니라 페리 플러스에서 만들고 갈루치가 누굽니까? 미국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제네바 협상 만들어내고 대합하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또 페리가 누굽니까? 2007년에 2.13 조치를 만드는 기본이 페리에서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은 다 기본 생각이 뭐냐면 북한 좀 달래가지고 적당하게 너무 욱박 지르지 말고 달래가 원하는 거 배고픈데 원하는 걸 좀 떡도 좀 주고 물도 좀 주면서 숨 좀 쉬면은 저거들이 생각해보면 떡과 물이 사실은 숨 쉬는데 더 낫다고 살아남는데 더 낫다고 생각하고 알아서 포기할 거다 이렇게 믿고 한 사람들이 지나와 보이게 이 사람들이 바로 무릎을 치는 거야. 이야 정말 내가 정말 내 명예를 걸고라도 훼손이 돼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 치부를 드러내는 과거에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너무나 괴롭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Don't trust North Korea. 북한은 죽어도 믿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왜 북한 핵이 근본적으로 완전 핵 폐기가 불가능하냐.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첫째 기술적으로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우크라이나 핵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해서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는 핵 목록을 러시아가 다 갖고 있어. 기술자도 러시아가 배치해놓은 그럼요. 배치해놓고 러시아가 쓰던 핵 기술자도 우크라이나의 키엘 공대를 나온 우수한 브레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에서 발전되고 캐내었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다 더 네 번째로는 우크라이나는 핵 보유국이 될 야망을 갖고 있지 않았어. 의지도 없었죠. 그러니까 야 없애라. 그 돈을 누가 줬냐? 미국이 줬거든요. 없애라 이러니까 다 없앴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나서가 자기들하고 소위 말하는 수교도 해주고 뭐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다 됐는데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고 김정은이 무릎팍을 친 거는 뭐냐 하면은 야 저렇게 돈도 대주고 수교까지 다 했는데도 결국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의해 공격을 받으니까 세 사람이 앉아 합의할 때는 이 미국과 러시아 어느 나라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공격할 때는 다른 쪽이 돕는다 해놔놓고 미국이 손 놓고 있는 거 보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야 내가 지금 트럼프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했을 때 나 혼자 낙동강 오리알 되면 네가 책임 못 진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이걸 내가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한국하고도 좀 가까이 해가 푼도이라도 받아낼 채널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은 뭐냐 민족끼리라는 이름 하에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북한의 의지는 이 우크라이나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정말 핵 보유국이 되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그 카드 하나가 미국과 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처럼 자기 입장을 동의를 해놔놓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처럼 자기를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북한 스스로가 미국이 자기를 우크라이나처럼 생각해 줄 거라는 그런 착각은 안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는 아까 처음 얘기와 계속 연계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어디 숨겨놓고 비밀리하는 게 없었어요. 북한의 제일 큰 문제는 뭐 왜 옛날 시골에 그런 말 있잖아. 부엉이 집처럼 막 여기도 좀 숨겨놓고 저기도 좀 숨겨놓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북한이 전형적으로 그거든. 요도 숨겨놓고 요도 숨겨놓고. 자 그럼 IAEA 사찰을 받는다. 우크라이나도 사찰받고 리비아도 사찰받았지만 리비아도 마찬가지예요. 리비아의 경우는 핵 개발 수준이 북한하고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설사 비밀 사이트가 얼마 좀 있다 해도 IAEA가 들어가 초기 단계니까 딱 보면 냄새를 다 맡았는데 북한은 지금 핵 실험을 6번 해가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에요. 그런데다가 얘들이 가지고 있는 핵 실험장도 지금 풍계리만 한다는데 수도 없이 더 있어요. 핵 실험장이. 그러니까 도대체가 비밀리에 어디 파묻어 놨는지 어디 숨겨 놨는지도 모르는 사이트, 장소와 핵시설과 핵물질들
비밀이라는 건 IAEA 정식 보고도 안 된 것들, IAEA가 눈치도 못 채는 것들이 또 들어간데, 눈에 보이는 거가 사찰할 수 있지만 어딘지도 모르는 거 사찰 못하면은 눈에 보이는 핵탄두 몇 개 버리고 핵물질 몇 개를 내놓을지는 몰라도 이거 완전한 거는 불가능이거든요. 발루치가 그 말을 또 했어요. 네. 이 핵물질이나 시설은 매우 작고 네. 북한은 너무 크다. 여기에서 어떻게 찾는단 말이냐. 그래서 사찰이든 특별 사찰이든 검정인이 해봤자 네. 그 당사자가 실제로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네. 그걸 목록을 작성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 2008년 6월 27일 북한의 냉각탑,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기 전에, 요것도 공짜로 한 게 아니에요. 부시한테 $500만 받아 처먹고 한 거예요. 요거 하기 하루 전에 26일 날 멀리는가 미국에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과 핵 시설과 리스트를 다 냈어요. 요걸 근본으로 해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야들은 요걸 바탕으로 해가 뭐랄까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플라토늄이 한 12kg, 13kg밖에 안 됐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33kg야. 그러니까 미국 이때가 언제냐면 소위 말하는 2007년 2월 13일 초기 단계로부터 시작해요. 이번에야말로 2005년 9.19 합의 성명하고 난 뒤에 말 안 들으니까 좋다. 중류도 주고 돈도 주고 무역 제재도 풀어주고 테러리스트 지원국에서도 빼주고 할 테니까 이제 시킨 대로 다 해봐라. 해가 그럼 먼저 뭐 할까 이러니까 미국이 그럼 너들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이나 관련 자료 리스트 다 내고 그 다음에 먼저 그때는 핵 불능화라는 용어를 썼어요. 디세이블 할 수 있는 정도로 뭔가 핵시설부터 하나 없애라 이렇게 폭발시키고 핵물질 리스트를 냈는데 그걸 나중에 가가 보니까 그것도 전체 완전 사찰이 못하고 IAEA가 지정하는 데만 들어가 보는데도 실제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핵물질이 33kg나 된다는 건데 지금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김정은이라는 친구가 들었어서 훨씬 더 그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그때는 핵실험을 한 번도 안 했을 때예요. 한 번밖에 안 했을 때예요. 2006년 10월 9일. 했고, 예. 지금은 핵실험이 완성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고농축 우라늄의 원심 분리기라는 거 크기가 지름 1m, 높이 2m의 드럼통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핵 폐기를 할 때 보이 원심 분리기가 어디에 쓰는가 하면 유치원 옆에 비닐로 덮어놓은 게 고농축 원심 분리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언니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폭탄을 만들려면 플루토늄하고 그 다음에 이 고농축 우라늄 두 개를 가지고 만드는데 플루토늄은 이제 원자로를 돌려서 나오는 핵 폐기물에서 추출이 되는 거고 핵 폐기물에서 추출해서 다시 한 번 더 농축시키는 리세싱을 하는 거죠. 그 리프로세스를 그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심 분리기는 우라늄을 오랫동안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원심 분리기에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고농축 우라늄만 따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플루토늄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니까 플루토늄보다는 지금 원심 분리기를 돌려가지고 노는 고농축 우라늄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요즘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프리드 박사가 갔을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 누구야 강석준과 누가 보여주면서 우리 여기는 강석준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보여주면서 2008년에 갔을 때요. 갔을 때에 지금 프리드 박사가 미국 사람으로서 핵 전문가로서 북한이 초청해가 북한의 핵 사이트에 제일 많이 간 사람이에요. 근데 1000개를 딱 보여주면 우리 여기는 1000개고 다른데 2000개 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플루토늄은 재처리된 플루토늄은 공장 자체, 시설 자체다 크고 이게 소위 말하는 위성에서 다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가동되는 것까지. 근데 아까 제가 남아프리카 설명한 것처럼 이 원심분리, 고농축 원심분리기는 이게 뭐 비닐만 덮어놓으면 드럼통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 10,000개 이상의 핵 관련 시설이나 장비가 있다. 북한 곳곳에. 이런데 이거를 갖다가 누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기존에 이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선 그 핵심적인 정치인들,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에서 CVID니 PVID니 하는 일종의 망장난이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실토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쭉 해왔던 사람들이 이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설사 만에 하나 현재 눈앞에 있는 이 장비나 시설을 없앴다 하더라도 인력과 기술적 노하우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금방 다시 만들어 버리니 이 비핵화라는 것 자체가 북한 체제가 붕괴되거나 그래서 새로 들어선 북한의 어떤 이 무슨 군부든 누군가가 비핵화를 갖다가 진정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고 또 비핵화를 확인하는 검증이나 사찰 또한 북한에서 내놓는 이런 리스트나 보여주는 부분만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뿐이니까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미묘한 게 자 김정은이 그러면 100% 솔직하게 트럼프에게 딱 앉아가 자 내가 다 까놓고 얘기할게. 내가 홀딱 벗고 얘기할 테니까 니도 홀딱 벗고 나한테 줄 거 더라. 네가 원하는 모든 사찰 다 하고 하라 손 치더라도 김정은 자신이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한테 이때까지 뭐라고 얘기하니까 막 핵이 내 자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핵이다. 근데 지를 없애는 일을 하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어. 아이고 신이 없어졌네. 우리의 신인 김정은, 우리의 신인 갓 핵 폭탄이 없어졌는데 우리는 존재 명분도 없잖아. 그럼 이때까지 신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 이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김정은은 비밀리에 나름대로 트럼프에게는 빨가벗고 앉아가지고 얘기하겠다 하지만 결코 빨가벗고 얘기를 안 할 거라는 거죠. 얻을 거 다 얻기 위해서 그런 쇼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정말 빨가벗고 다 내놓는다 치더라도 김정은 자신이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 있는 것처럼 또 행동할 거라는 거죠. 그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진짜 있는 것처럼 하는 페인트 모션인지 진짜 뭔가 트럼프에까지도 보여주지 않은 뭐를 숨겨놓고 하는지 그걸 누가 알겠어? 김정은 혼자 알지 그 속마음을. 그러면 그걸 문 대통령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남쪽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김정은이 와가 다 얘기해 줄 줄 알고 김정은에 대한 김정은이 생각보다 솔직하고 대담하고 뭐 훌륭하다고 대한민국의 여론조사의 77%가 김정은을 진짜 다시 보게 됐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사기꾼들이 왜 사기를 치는지 압니까? 사기꾼 중에 폭력 쓰는 사람 없어요. 가장 말솜씨가 뛰어나고 가장 예의 바르고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저도 사기를 당해봤지만 깡패하고 사기의 차이가 사기꾼의 차이가 그거예요. 깡패는 무력으로 상대방을 원죄를 기죽게 하지만 사기꾼은 상대방의 마음을 뺏어버려요. 마음을. 지금 김정은이가 북쪽에서는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한테는 하나의 깡패 역할을 했는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 내려와가는 사기꾼으로 바뀐 거예요. 사기꾼. 자.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 삼촌 아버지를 다 죽인 놈을 가지고 이제 와가는 김정은 팬클럽을 만들자. 제발 좀 유치찬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근데 여기서 웃기는 거는 진짜로 사찰을 하려면 김정은이 머릿속을 사찰 그렇죠. 스크린을 해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듯이 메멘토 가는 영화 있잖아요. 예. 진실하게 발언하는 약을 놔가지고 김정은이가 의식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최면 상태에서 너 정말로 핵을 없애려고 그러냐. 내 죽어도 없애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김정은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놔가지고 진짜 너 다 없앴냐 너 몇 개 남겨놨지 너 우리한테 거짓말하지 이래 다 물어가. 김정은이가 그 거짓말 탐지기에서 전부 다 이 음성 반응이 나와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진짜로 없앨려 한다라거나 하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이 돼야 핵이 진짜 없어지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없앨 방법이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것이 마치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평화를 온다고 착각이 아니라 이게 허점이 있다 하면은 완전히 지금 죽일 것처럼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를 주먹질한 놈이 남북 합의 이게 판문점 선언에 왜 국회 비준을 안 해주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먼저 북한 김정은하고 비핵화를 합의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하고 아마존에게 AI를 개발하라 해가지고
그거를 김정은 내에다가 심든지 칩을 심든지 원격 조정해가 칩 심는 역할까지 해가지고 김정은의 진짜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빼내고 그걸 분석한 뒤에 접근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짓말하는 국가를 가지고 무슨 서류 한 장 가지고 좋다 이벤트. 트럼프도 얘기했잖아요. 이걸 이벤트라고 자꾸 용어를 쓰고 이벤트는 쇼비라는 얘기예요. 이벤트는 벅적벅적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고 흥을 돋구는 게 이벤트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이벤트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분은 이 미북 정상회담을 빅 이벤트로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도 덩달아가 빅 이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참 기가 찬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왜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못한 걸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주장을 하느냐,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느냐.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기술적으로도 안 되지만 정말 김정은이 지금 자기의 정책을 경제 쪽으로 돌려서 진짜 중국과 같은 저런 개방 경제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을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 남북을 하나 할 생각이 있다면은 너희들이 핵을 포기를 한다면은 핵을 더 이상 핵을 외교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무기로 쓸 생각이 없다면은 우리가 경제적 참 군사적 외교적 무기는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적인 보상은 해줄 테니까 지원도 해줄 테니까 핵 폐기하라. 이 의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정치적인 무기로 바뀌기 시작하는 게 김정은 의지보다 더 크게 남쪽에서 이게 더 적극적으로 이걸 정치적인 무기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 북의 비핵화라는 것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말장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식의 가짜 비핵화를 갖다가 합의로 하고 그 합의의 대가로 북한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또 주한미군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해주고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2년이고 3년이고 제재 압박과 봉쇄를 하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죽지 못해서 한국하고 노거나 바로 그겁니다. 안 그러면 북한 경권이 붕괴되게끔 가는 거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사실 너무 이제 중국도 고통스러워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나 이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요. 재앙은 예정된 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보수 세력들부터도 제대로 이 의미를 몰라요. 이해를 못 마치 하나. 트럼프가 무슨 구세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뭐 깨서 북한을 폭격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답답한데 제가 이 문제는 뭔가 하면 무지하면 용감하거나 막 지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4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 게으르면서 무지한 사람, 무지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무지하면서 게으른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무지하면서 부지런한 거예요. 일 저지른다고. 지금 제일 급한 거는 뭐냐?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면 김정은의 의도가 정확하게 뭐고 이 정부가 어떤 걸 가지고 김정은에게 맞춤을 같이 춤을 춰주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체면을 거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아주 중요한 말씀 했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근데 전부 체면에 걸려가 제가 계속 히틀러의 집단 체면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히틀러처럼 이 정권이 무슨 사람을 죽이고 이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된 이유가 뭐 유태인 죽이게 된 게 뭐냐면 체면에 걸린 사람들이 그 유태인을 살인하는 것 자체가 justice, 정의라고 생각할 거예요. 애국심, patriotism, 애국심을 가장 훌륭하게 실천하는 방안이라고 체면에 걸리가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 비핵화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체면을 걸어놓으면요. 김정은한테 퍼다주는 것 자체가 애국이고 김정은한테 퍼다주는 것 자체가 퍼다주고 김정은의 핵인질로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지금 잘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걸로 문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가는 길로 우리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 죽는 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 죽는 줄 모르고. 이게 보수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댓글 다는 사람들이 뭐 보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입이란 용어 안 쓰고 희한한 용어를 써가지고 다다락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길이 날뛰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우리를 구해줘요? 미국? 미국은 자기들의 국익과 맞으니까 우리와 동맹국으로 가는 거지. 자기의 국익을 희생해가면서까지 한국을 살려주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살려줄 수도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막 매달려가 제발 우리 살려달라 해도 자기 국익을 제치고 우리를 살려줄 또 말도인데 지금 하는 얘기가 북쪽 편을 드는데 트럼프 뭐가 답답하고 우리 국익을 그리고 국민들까지 거의 덩달아 춤을 추는데 뭐가 답답하가 트럼프 지 얼굴에 빨간색 스프레이 뿌려주고 칼질하고 하는데 뭐가 답답하가 나서가지고 아 그래도 대한민국 난 사랑해요. 미국의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당신네들을 도와주고 싶소. 꿈 깨십시오. 자, 좋은 말씀 했고요. 저 대치동의 중국집 주인부터 조금 꿈 좀 깨기 바라고요. 언젠가 한번 그 중국집에 다들 가서 먹으면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뭐라는지 한번 따져볼 참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 소장님 나는 그 집에 돈 갖다 주는 자체가 싫다니까 왜 자꾸 그 집에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아니 한 100명쯤 가서 짜장면만 시키면 영업방해죠. 아이고 정말. 자 감사합니다.